자요. 사업입구입사필 한번 보세요. 사업입구입사. 부동산 실명법으로 되어 있죠. 특별법에서 이제 여러분요.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 건물하고 그다음에 실명법하고 가등기 담보하고 집합건물법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익자감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하고 부동산 실명법이에요. 알겠죠? 이 세 가지가요. 뭐냐면 이익자감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하고 집합건물법은 우리 시험에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요. 유약집이 나오면 있잖아요. 실명법은 유약집이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그 유약집대로 강의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실명법은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막 이 관계를 나누기 때문에 그림을 머릿속에 집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우리가 한번 그 특별법은 뭘 가지고 있냐면 이미 문제를 가지고 강의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 문제 그대로가 요약집에 있는 거 그대로 뽑아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거든요. 전부 다 판례가 아니거든요. 그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특별법 강의를 할 때는 문제를 한번 보고 오시면 강의를 듣는데 아주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서대로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약집도 그대로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은 이제 명의시탁이죠. 명의시탁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양자 간의 명의시탁을 버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 갑이라는 사람을 뭐라 한다? 이 사람을 신탁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을이죠. 을을 수탁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갑하고라고를 뭐라 한다? 명의신탁약정을 하죠. 명의신탁약정이요. 이 명상약정은 명의를 갑이 을한테 맡겨두기로. 원래 이것은 먼저 통정의 표시죠. 그러니까 명의신탁하고 통정의 표시는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명의신탁으로 처리해요. 왜요? 그래야지 명의신탁 보면 부동산 실명법에 벌금이라든가 과징금이라든가 형사처벌 이런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민법에 통정의 표시로 가면 처벌 규정이 없거든요. 그냥 무효다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 통정의 표시로 해가지고 등기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잖아요. 그럼 무조건 다 명의신탁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아시겠죠? 그런데 아무튼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실명법 제4조에 보면요.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항. 그 다음에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하잖아요. 등기하면 이 등기도 무효다 2항.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 그런데요. 이건 2항이고요. 3항이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지금 무효잖아요. 무효인데 제3자가 봤을 때는요. 이놈의 등기가 무효인지 아닌지를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죠?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이죠? 그러면 나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동산 실명법 제4조 3항에는 제3자 병은 뭐를 본문하고 선악을 본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 공신력에 관한 규정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첫 번째 107, 108, 109, 110조에서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여도 선의인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두 번째요. 물권법에 뭐 나온다?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시효에서는 등기가 무효여도 내 앞으로 등기가 몇 년이 되었으면 10년이 되었으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두 가지.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뭐냐? 부동산 실명법.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해서 무효일지라도 그 다음 사람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 나중에 여러분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또 있어요. 알죠? 이런 몇 가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이면 그 다음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등기는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죠. 자, 지금부터 시작하면 명의상 약정 무효. 그 다음에 물권, 이게 소유자가 아니다 말은 다른 말로 물권 변동. 물권 변동도 뭐 무효. 이 말이죠. 무효. 그 다음에 제3자는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 알겠죠? 이게 사망이에요, 사망.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 을은요, 여러분, 이 을은 지금 수탁자죠? 수탁자는 자기 앞으로 등기됐지만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수탁자의 점유를 무슨 점유를 한다? 타주 점유, 이렇게 타주 점유. 그래서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취득시효가 100년, 1000년 지나도 안 된다. 취득시효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죠? 무효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등기를 뭘 한다? 첫 번째, 말소를 해야죠, 말소. 말소, 그럼 말소하면 어떻게 된다? 1번 갑에서 2번 을 앞으로 되어 있죠? 을의 등기 말소하면 되죠?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다? 진정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죠? 진정명의 회복은 누가 한다? 누가?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한다. 현재 소유자.
그래서 진정명의복 1번. 1번 이렇게 갑에서 갑. 2번 누구? 을 앞으로. 3번요? 3번 진정명의복이니까 갑이 뭐냐? 을한테 너 내 앞으로 등기해줘.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 앞으로 온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원래는요, 이렇게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1번요, 1번 갑이죠? 근데 2번 을이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을이 알아서 그냥 자기가 그냥 갑한테 해줘버려, 갑한테. 자기가. 원래 이 등기 무효잖아요? 무효인 등기는 이전 등기는 못하거든요. 그런데요, 갑이요, 을한테요, 자기한테 이전 등기 해달라고 할 수 있지만, 을이 스스로 등기해줄 수는 있다, 없다? 없거든요. 그런데 등기했다, 이 말이죠. 그럼 그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차피 누구 앞으로 등기가 있으면 돼? 갑 앞으로 등기가 있으면 되죠, 갑 앞으로. 그것을 뭐란다? 실체 관계의 부합이다. 이게 이제 여러분요,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 알겠죠? 자, 그럼 봐요. 여기서요. 여기서 이제 또 한번 보면, 뭐를 보냐면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데, 첫 번째요. 명의신탁이 아닌 것이 있죠. 명의신탁이 아닌 것. 그럼 뭐다? 명의신탁은 무효죠. 아니니까 유효다, 무효다? 유효인 것. 이 말이 유효인 것. 그 첫 번째 뭐냐?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부동산 양도, 부동산 양도 담보. 그 다음에 신탁법상, 신탁법상, 신탁재산이 사실을 등기한 경우. 네 번째, 구분소유적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 이렇게요. 그럼 구분소유적 공유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런데요. 일단 구분소유적 공유가 좀 중요하니까 한번 봐요. 구분소유적 공유, 이 말이죠. 구분소유적 공유는, 구분소유는 대내관계. 공유는 대외관계,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원래 이 땅이 A 거예요. 그럼 등기부가 뭐라고 되냐? 1번 A라고 돼 있어. 그런데 이 땅이요, A가요, LH공사예요. LH공사가 토지를 분할을 해요. 토지를 분할을 해요. 토지를 분할해요. 이렇게 분할을 해요. 그러면 토지가 지금 2개니까 등기부도 몇 개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 되는데 등기부 2개를 안 만들고요. 이 토지를 그냥 그렇게 분양을 해요, 분양. 그래서 여러분 택지 분양, 여기 하죠, 택지 분양.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요. 여기는요, 이렇게 갑. 여기는요, 을, 이렇게요. 갑을 을한테 분양을 해. 분양을 했으면 등기부를 2개를 만들었는데 등기부를 여전히요, 이 등기부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1번에 A요. A 해가지고 2번에요, 갑. 갑은 3분의 2, 을, 3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요, 토지가 이미 분할돼서 분양이 됐으니까 여기 이 부분은 완전히 갑의 거잖아요. 여기는 완전히 을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요, 등기가 따로따로 되어 있지 않죠. 그럼 따로따로 되어 있지 않죠. 아무튼 여기는 완전히 갑의 건데 이걸 구분소유라고 얘기하죠. 구분소유요. 땅은 일필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기는 갑, 여기는 을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등기부에는 뭐로 등기됐어? 등기부에는 공유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3자가 쳐다보면 이 땅은 무슨 땅이에요? 공유잖아요. 그런데요,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는 뭐예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구분 소유죠. 여기는 완전히 갑이고 여기는 완전히 을의 거란 말이죠. 이것을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특이하게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완전히 갑의 땅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특정 부분에다 자기가 건물을 건축해.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뭐하죠? 동일하죠. 이런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그러면 뭐가 된다?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 법정 지상권. 알겠죠? 다른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다. 법정 지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하죠. 알겠죠? 그 다음에 구분소유적 공유는 이미 토지가 뭐가 돼 있어요? 이미 토지가 분할이 돼 있죠. 그러니까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시 분할해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미 뭐가 돼 있어요? 이미 분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분할되었으니까 다시 분할을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뭐라 한다? 지분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복잡하니까요. 그냥 구분소유적 공유는 2가지를 조심한다. 첫 번째 뭐다? 분할을 해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 특정 부분 위에 건물이 있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죠? 그럼 뭐다? 달라지죠? 달라지면 뭐다?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 이 2가지를 정확하게.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하면은 제8조가 있다, 8조. 그럼 8조는 뭐냐면, 8조는요, 3가지가 있어요.
먼저 법령상 제한, 법령상 제한의 회피,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강제 집행,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고 그 다음에 상속세,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이 없어야 돼. 이렇게요. 이렇게. 이건 조건이야. 이런 조건에서 플러스 벌써 세 가지 종중과 종원관, 그 다음에 부부간, 그 다음에 종교단체하고 산하단체 간 이렇게. 이런 경우 명의신탁은, 이런 경우는요, 명의신탁은 뭐가 되고, 유효. 물권 변동도 뭐가 되고, 유효. 이렇게. 여기서 부분은 뭐란다? 이 부분은 법률론을 얘기한다. 법률론.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다. 그건 무조건 무효.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가 혼인했다? 그러면 혼인한 때부터 유효. 나중에 이혼했다? 여전히 유효. 이혼해도 여전히 유효. 왜? 처음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 일정한 사유라고 얘기해. 일정한 사유가 없으면 종중과 종원간의 명의상은 유효.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면 명의상 유효, 물권 변동 유효. 그럼 다시. 여기서 뭐를 보냐? 명의신탁 유효, 물권 변동 유효죠? 이 말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 그러니까 부부간을 봐. 갑이 뭐란다? 신탁자. 이것이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왔으니까. 우리 누구냐? 수탁자. 갑하고 을하고 뭐란다? 명의신탁. 명의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렇게. 됐죠 지금? 명의상 무효? 자 그럼 봐 이제. 이렇게 노. 명의상 유효. 부부니까. 명의상 유효. 부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거. 이런 이유가 없이 이렇게 부부가 유효. 그러면 여기서 을 앞으로 등기하면 등기도 뭐가 된다? 유효. 왜? 물권 변동 유효니까 이 사람이 뭐다? 소유자가 된다. 소유자.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적법한 명의신탁이라고 그래. 그러면요, 명의상이 유효죠? 명의상이 유효면 명의상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어, 해지. 명의상이 무효이면 무효. 명의상이 만약 명의상이 무효이죠, 무효이면은 해지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유효일 때만 해지라는 말이 나와, 유효일 때. 알겠죠? 그럼 봐. 여기는 신탁자고 여기는 수탁자 이렇게 등기 유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신탁자, 수탁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갑하고 을하고 관계를 대내 관계라고 그래요. 대내 관계에서는 여전히 갑이 소유자예요. 명의를 맡겨놨으니까 당연히 갑이 소유자죠. 그런데요, 을하고 이렇게 병이보다 제3자죠. 제3자, 이 사람 뭐를 분문하고? 선악을 분문하고 소유자인데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이것을 대외관계라고 해요. 대외관계에서는 을이 소유자가 돼. 을이 소유자.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말을 잘 알아야 돼. 그래야 유효니까요. 병은요, 선악불망으로 무조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병이 저한테 생기다 당연히 선악불망으로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것을 이제 8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요, 중간생략형을 봐. 중간생략형. 이 중간생략형을 뭐라고 한다? 제3자간 등기 명의신탁 이렇게. 명의신탁. 제3자간의 등기 명의신탁이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면 갑이 있죠? 갑을 뭐라고 하냐? 매도인이라고 그래요. 이 매도인이요, 을하고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면, 여러분, 계약은 아무 말 없으면 계약은 유효요, 무효요? 유효이죠? 유효? 그러면 을은요, 매수인이죠? 매수인. 을은 갑한테요, 뭐가 발생한다?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하잖아요.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하죠. 이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면 여기에서 을 앞으로 뭐라 하게 되면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을이 등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생략이죠. 등기하지 않고 을이 신탁자가 돼. 신탁자가 돼가지고 여기요 병이라는 사람하고 병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해. 이런 명의신탁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이 병을 말한다 수탁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을이요 갑한테 부탁해서 병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해. 등기를 해. 이 등기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니까 아무 말 없으면 등기도 유효이다, 무효이죠. 유효가 되려면 저렇게 법령상 제한의 회피가 없고
그러면 강제병이나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이 없는 부부간의 명의신탁, 종종과 종간의 명의신탁, 종교단체하고 산하단체 간의 명의신탁, 그것만 유효가 돼. 그럼 거기 해당한다 안 한다 지금? 안 하죠. 그러니까 명의신탁약정 무효, 물권변동, 여기서 무효니까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은 물권변동도 뭐가 된다? 물권변동도 뭐가 돼?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소유자?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가 된다. 왜요? 우리나라는 형식주의에 입각해서 원칙적으로 등기를 해야지 소유자가 돼. 우리 앞으로 지금 등기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래서 을이 소유자가 아니다. 갑이 소유자다. 그 다음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을하고 병하고 명의 신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악이죠, 악이. 여러분, 명의신탁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건데, 자기가 을하고 계약을 했죠? 을하고 계약했는데 누구한테 지금 등기했어? 그러니까 병한테 등기했으니까 당연히 갑은 알고 있죠. 을하고 병하고 꿍꿍이가 있구나. 알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악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병이 수탁자가요, 정한테 처분한다, 정한테.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그다음 만약에 여기서 적극가담한다, 적극가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요. 그런데 병 앞으로 돼 있는 등기가 무효가 돼가지고 갑이 소유자가 되죠? 갑이 소유자? 그러면 갑이 어떻게 돼요? 소유자가 되니까 우리요, 갑한테 사가지고 병한테 등기해달라고 했더니 병 등기는 무효고 다시 갑이 소유자가 되네? 열 받아 안 받아? 받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을이 갑한테 말해, 을이 갑한테. 을이 갑에게요. 을이 갑에게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매매대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유효잖아, 유효. 둘이 계약이 유효죠. 그러니까 자기가 병한테 등기해달라고 해줬더니, 아니, 무효가 되면, 을은 그러면 갑한테 미안한데요, 나한테 등기해주세요. 그러면 되지. 왜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유효니까. 그래서 이 을은 갑에게 뭘 한다? 갑에게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해야지 대금을 반환해달라고 하면 안 되죠. 등기를 해달라, 등기를. 그래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하면 소유자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요. 병이요, 자기 것도 아니죠. 아닌데 정한테 처분했죠. 정한테 뭐 정은 무조건 소유자가 되죠. 그러면 이 병을 말한다? 횡령죄라고 얘기하거든요. 횡령죄. 자, 여기서 문제예요. 그러면요, 이 병이요, 병 등기가 무효죠? 그러면 일단 누가 소유자가 된다? 갑이 소유자 되죠? 그런데 병이 정한테 처분했죠? 그럼 정이 소유자죠? 정이 소유자가 되면요, 이때 갑은요,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손해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왜 없죠? 뭐, 우리가 답이라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왜 없느냐? 갑은 이미 을한테 뭘 받았어? 매매대금 받았잖아, 매매대금. 돈 다 받고 자기가 병한테 해달라 해서 병이 넘긴 거잖아요. 을한테 손해가 있을지언정. 갑은 손해가 있어, 없어? 없죠. 아니, 을이 해달라고 해서 을이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쌍칼 두고 누가 쫓아가야 돼요, 병을? 갑이 쫓아가, 을이 쫓아가? 그러니까 을이 손해봤다, 이 말 아니에요. 갑은 손해가 있다, 없다? 없다.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알겠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중과생략형 등기 명시상이다. 이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등기가 유효다, 무효다? 무효네. 무효니까 또 이제 뭘 해야 된다? 여기서 또 시험이 잘 나와. 말소 등기를 해야 되겠죠? 말소 등기는 여러분요, 갑이 말소해야 돼? 을이 말소해야 돼? 응? 벌려놨잖아요. 갑하고 을이 다 하는 거죠. 알겠죠? 갑은 누구다? 소유자죠? 소유자니까 어떻게 해요? 직접. 을은 소유자도 아니다? 을은 아직 소유자가 아직 아니죠. 그러니까 뭘 한다? 갑을 뭘 해서? 대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요. 1번 갑, 2번 병. 그럼 병 등기를 어떻게 한다? 말소하지, 말소. 말소하면 등기가 누가 앞으로 간다?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다시 3번 을이 뭐라 한다? 갑한테 내 앞으로 등기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됐죠? 또 우리 뭘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어? 말소하면 또 항상 티 나오는 말 뭐야? 진정명의회복.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무슨 등기? 오케이. 이전 등기. 진정명의는 누가 한다? 누가? 현재 누가?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그래서 갑이죠, 갑. 갑이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다? 뭐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니까요. 민법이 어렵다 하는 것은 뇌에 와이파이가 아직 안 켜졌다 이 말이잖아요. 자요, 3번요. 3번 어떻게 하면 된다? 갑이 병한테요. 자기 앞으로 등기해달라 이 말이죠. 알겠죠? 갑한테 탔죠? 그럼 또 누구하고 계약이 유효다? 갑하고 을하고. 그러면 4번이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해달라 이 말이지. 알겠죠? 또 우리는 또 뭐라 했다? 여기서 또 하나 있죠, 저기. 등기를 또 어떻게 한다? 실체관계 법이다. 실체관계. 원래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무효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갑에서. 2번요, 병 앞으로. 병 등기는 무효죠? 무효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3번요, 이렇게 갑 앞으로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원래 없죠. 없는데 이렇게 등기해주죠? 해주면 이 등기는 할 수 없는데 어차피 누구 앞으로 등기 있으면 돼? 갑. 그러니까 이 등기가 유효다, 무효다?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또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래서 이렇게 을 앞으로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중과생략정. 여러분요, 중과생략정에 나올 수 있는 거 모두 다 써놨으니까 먹고 살아가면 사진 한번 찍어가지고 그냥 이거 보고 다니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간단한 문제죠. 세상을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것은, 그러니까 내가 왜냐? 이것은 유학자 같은 것도 쓸 수가 없어. 위에서 강의 노트에는 있지만 왜 쓸 수가 없냐면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갑하고 병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언제 다 써요 그것들요. 그걸 쓴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신탁자고 수탁자고 수탁자고 신탁자고 매도이고 신탁자 매도인하고 수탁자고 수탁자고 제3자 그걸 어떻게 쓰냐고. 그러니까 그림을 가지고 암기하고 있다가 문제가 딱 나오죠. 그러면 항상 이 그림을 그대로 머릿속에 딱 그리면서 누가 매도인이고 누가 신탁자고 누가 수탁자고 머릿속에 딱딱 집어넣어. 그러고 나서 그림을 딱 보면은 뭐 0.5초 만에 끝나는 것이죠. 알겠죠? 뭐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뭐다? 민법이다. 금방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요. 계약명의상인데요. 계약명의상. 뭐 이건 계약명의상은 중간생략이 시험에 잘 나온 이유가 뭐냐? 논점이 많잖아요. 논점이. 알겠죠? 자요. 계약명의상. 계약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 4조 제2항에 나와요. 알겠죠? 4조 2항 단서에 나오는데 자 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갑, 을이요 신탁자. 이 신탁자가 여기 병이 수탁자. 이 수탁자가 뭐라냐? 명의신탁을 해. 명의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아무 말 없으면 무조건 무효예요. 자, 무효 나왔네. 무효인 경우는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아, 유효일 때 해지한다니까? 명의신탁이 무효이면 절대로 해지를 못해요. 자, 그 다음에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이요. 병한테요. 자금, 매매대금을 줘. 매매대금 1억을 줘. 1억을 주면서 이 병한테 뭐라고 하냐. 너가 매수인 돼가지고 매수인 이렇게 갑의 집을 좀 사와라. 매도인. 갑의 집을 좀 사와라. 계약을 좀 체결해가지고 아무리 말씀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이죠. 좀 사와라. 이렇게 돈을 주죠. 너 이름을 좀 사와라. 그럼 매도인이요. 매수인하고 계약했죠. 그러니까 봐봐. 수탁자가 직접 계약을 했죠. 그래서 계약명의신탁이라고 그래. 중간생략은 뭐예요? 누가 계약을 해서 신탁자가 계약했는데 등기는 자기가 하지 않고 수탁자한테 했죠. 그래서 중간생략이라고 얘기를 해. 알죠? 그런데 여기는 수탁자가 직접 계약을 했죠. 그래서 계약명의신탁. 그래서 매도인에서 매수인 앞으로 등기하죠. 등기.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누구다? 이 사람은 소유자다. 소유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완전한 소유자가 돼요. 왜? 자기가 계약하고 자기가 등기했으니까. 그러면요 여기 정은 뭘 불문하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요. 뭐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무효니까 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해지를 하면은 등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해지를 못해. 그러니까 뭘 한다? 여기서 첫 번째 을이 병에게 이 말이죠. 을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자기가 좀 매매대금 있죠? 이 매매대금을 어떻게 청구한다? 부당 이득 반환을 뭐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어. 여기서 문제.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에 대해서 뭐가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돼. 그래서 그러면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대빵 중요하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갑은 병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자, 그럼 여기 이제 봐. 여기다 이때 매도일은요, 매도일은 원칙적으로 선의일 때 그래, 선의일 때. 선의일 때 이렇다, 이 말, 선의일 때. 이런 봐봐. 자기가요, 우리요, 돈 가져가지고 계약을 했으니까, 병한테 병이 돈 가져가 계약했으면 병한테 돈 깨줬잖아요. 자기는 당연히 병하고 계약한 줄 알았지, 우리 계약이 한 줄 알았어, 몰랐어? 몰랐으니까 이건 선이라고 그래. 매도인이 선인 경우. 그런데 만약 매도인이 악인 경우, 악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중간 생략하고 똑같아. 중간 생략하고. 여기도 매도인이 악이잖아요. 악이면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잖아요. 똑같아, 여기도. 매도인이 만약에 악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악이면은 병명의 등기,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럼 누가 소유자다? 소유자가 누가 소유자다? 갑이죠. 갑에게 소유권이 오는 거죠, 갑에게. 똑같잖아요. 여기 병명의 등기가 무효니까 갑이 소유자잖아요. 그래서 다시 갑이 소유자가 돼.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런 경우 그럼 어떻게 하냐고. 병한테 등기는 무효고 갑이 소유자야. 그럼 뭐 어쩌라고. 알았죠? 등기는 누구 돈으로 했는데? 의뢰 돈으로 했는데, 의뢰 돈으로. 희한하잖아요. 돈은 우리 줬는데, 병 앞으로 된 등기는 무효인데, 계약은 의하고 한 것도 아니고 갑하고 등기인데 무효래요? 그럼 소유자는 또 갑이래요? 그러면요, 병은 갑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자기 돈도 아니고요. 누구 돈이다? 의뢰 돈이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갑이 병과의 계약 내용을 을과의 계약으로 인정을 해주죠. 인정을 해주면 그때 을은 누구에게? 갑에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등기를 청구해. 이것이 아마 시험에 나오기는 조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알겠죠? 만약에 병이 악이다. 그러면 갑이 악이다. 병명의 등기는 무효이다. 소유자가 아니다.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 사는 것을 알고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과의 계약을 을과의 계약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보냐? 이것을 경매도 똑같아. 경매가 똑같아. 이 지금 을이요, 자기 돈을 가지고 병한테 돈을 줘. 병한테 돈을 주면서 병이라는 사람한테 경락을 받아달라고 그래. 그러면 갑의 건물을 경락을 받죠? 그럼 누가 소유자냐? 병이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그러면요, 을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로 달라간다? 경매 대금 준 거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병하고, 그러면 갑하고는 을하고 병하고는 어떻게 되냐? 이 을하고 병하고는 병이 완전한 소유자이기 때문에요. 을은 어떤 생각을 하겠죠? 자기가 준 돈으로 집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하겠죠. 그래서 을이 뭐란다? 병한테 너 못 믿겠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명의스탁을 해라. 다른 사람한테 또 등기를 빼돌려라. 그 집 팔아가지고 돈 나한테 돌려달라. 너 나하고 거짓말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그냥 이 건물 나한테 돌려달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을이 병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효예요. 그래서 을하고 병하고 사이에서는요, 어떻게 되냐? 을이 병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된다? 무효가 돼. 을이 병에게 요구하는 거 다 무효가 돼. 을이 병에게 요구하는 거. 그래서 이 건물을 처분해서 돈을 돌려달라거나, 이 건물을 다시 다른 사람한테 명의탁을 하거나, 너하고 나하고 거짓말로 전세계약, 거짓말로 가장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나한테 돌려달라. 다 무효가 돼. 다. 을이 병에게 하는 거 다 무효. 왜? 누가 소유자니까? 병이 소유자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는 여기서요, 병이 을에게 이전 등기 해주죠? 이전 등기를 스스로 등기해주죠? 이것은 유효가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다? 그 말은 원래 병은 을한테 돈 줄 게 있어, 없어? 이쪽 1억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1억을 돌려주는데 돈이 없으니까 등기로 가져가라.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다 둘이 또 친구 사이면, 당연히 너가 가져가야지. 할 수 있죠. 그런데 돌려주려고 했더니 집은 1억에 샀는데, 지금은 얘가 개발된다 했잖아. 1억 3천이라네? 그러면 돌려줄 수 있어, 없어? 없죠. 여러 번 돌려주고 나는 안 돌려줘. 왜요? 친구는 공유에 사고 너무 많아. 삼길 수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관계 쪽내고 얼마 먹으면 돼? 1억 빌려서 주고 3천 먹으면 돼. 그런데 샀더니 9천으로 떨어졌어, 땅값이. 그러면 내가 사고 싶어서 샀어? 그거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걔가 사달라며, 자기가. 그럼 뭐냐? 병이을한테 너 등기 가져가. 그러면 돼. 등기 가져가. 그걸 뭐냐? 대물변제라고 얘기해. 1억 빌린 거라고 똑같죠? 그것을 물건으로 갚는다. 대물변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리하면 가져가면 되고, 유리하면 쪽내면 되는 것이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계약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모든 시험은요, 항상 중간생략은 이 두 가지가 돌아가면서 시험에 나오죠. 돌아가면서. 알겠죠? 그래서 항상 한 번 계약명의상, 한 번 중간생략. 그리고 가끔 8쪽 한 번 나왔는데, 뭐, 그거 나오죠. 이 구분소유적 공유는 딱 시험에 단독으로 문제 딱 한 번 나와, 단독으로. 그 외에는 지금 시험에 어떻게 나오고 있냐? 예를 들어서 공유물 분할 같은 거 나올 때, 공유 분할, 구분소유적 공유일 때는 분할을 해야 된다. OX, X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나오고, 명의신탁에 가가지고는 자신이 점유하는 특정 부분 위에 건물을 소유했다. 그러면 법정의 사건 인정된다. 그 두 마디로 나온다. 그 두 가지에서. 단독으로 시험에 나온 적은 거의 있다, 없다?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예전에 시험에 나옵니다. 예전에는 시험 수준이 좀 낮았을 때는 다음 주에서 명의신탁이 아닌 것은, 언제나 유효한 것은,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양자간 이것은 시험에 나오지 않죠. 왜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 나오냐? 수탁자. 수탁자의 점유는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다. 그러니까 수탁자가 자기 앞으로 10년간 등기가 됐죠? 10년간. 취득시효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시험에 나온다. 알겠죠? 그래서 수탁자가. 그런데 또 뭐가 나오냐?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 할 때 명의 수탁자는 타주점유다. 무식하게 이렇게는 안 나와.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와.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자신 앞으로 등기된 자의 점유.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해서 자신 앞으로 등기된 자의 점유. 이 인간을 뭐라고 한다? 수탁자. 수탁자잖아, 지금. 명의상 약정에 의해서, 가방 좀 이따 싸. 명의상 약정에 있어서, 알겠죠? 자기 앞으로 등기된 자. 무슨 알겠죠?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 그것을 수탁자. 수탁자의 점유는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다. 그렇게 심니다. 그렇게. 그래서 특히 여기서 등기가 돼 있어도 절대로 취득시효가 안 된다. 그 다음에 타주점이다 이거다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것은 예전에 시험에 나오는데 지금은 이건 그냥 암기하면 되고. 구분소유적 공유는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8조는 우리 시험에 가끔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8조는 지문으로 나올 수 있고 사례 문제도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것들이 없으면 명의신탁 유효, 물권 변동 유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이 유효란 말은 명의상을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여기 특히 계약하고요. 중간생략은 이건 중개사법에서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오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중개사법에 나오고 우리 민법에 나온다. 알겠죠? 그래서 명의상 할 때는 부동산 등기법에서요. 명의상 할 때는 어떻게 등기를 하는가. 알겠죠? 유효인 경우요. 등기법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항상 그림을 통해서 암기하란 말이죠.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알겠죠? 그래야지만이 한 번 딱 그림을 그려놓고 한 번 그려놓으면 그러면 끝이에요.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이게요, 명의상이 시험에 왜 자꾸 두 문제가 잘 나오냐? 문제 내기가 제일 쉽잖아요. 알겠죠? 이건 100% 이거는 무조건 사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일단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사하고요.